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두칠성입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부동산 재테크를 위한 정비사업, 특히 재개발 지역에서 투자의 5가지 핵심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아파트 입주권을 과연 받을 수 있는 물건인지에 대한 판단. 두 번째, 그 물건으로 몇 평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세 번째, 그 물건으로 추가 분담금은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 네 번째, 그 물건이 과연 가치 대비 싸게 나온 것인지 비싸게 나온 것인지에 대한 판단. 마지막으로 투자 수익률이 이제 얼마나 높은지, 이러한 것이 이제 이런 정비사업, 재개발 지역에서 투자를 할 때 혹은 조합원일 경우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원칙들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입주권을 과연 받을 수 있는 물건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크리티컬한 문제입니다. 재개발은 소액 투자가 가능한 이제 훌륭한 방법인데요. 일단 무조건 중요한 것은 입주권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대한 것인데, 서울시 조례 등을 이제 참조를 해보면은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인 경우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런 일반적인 주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아파트 입주권 거의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재개발 지역은 무허가 건물도 은근하게 많이 있는데, 이런 무허가 건물은 기본적으로 해당 구청에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은 구조례 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권리산정 기준일부터 분양신청 만료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신분이 유지가 되어야지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면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의 추산액, 분양 가격을 얘기합니다. 이상인 자, 예를 들면 이런 재개발 지역은 근린생활시설이지만 구분근생 혹은 구분상가 이런 물건들도 꽤 있는데, 이러한 물건들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03년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30제곱미터 이상 토지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로부터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전 세대원이 무주택 신분이 유지가 될 경우 입주권이 나옵니다. 다만 지목이 도로이고 현황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일 경우는 안 되고요.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입주권 관련해서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한 명의 분양 대상자로 보는 경우인데요. 즉, 물건은 여러 개이지만 한 사람밖에 입주권을 못 받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좀 다반사로 있는데요. 첫 번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다세대 주택 빌라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 다세대 주택이 여러 개라 할지라도 한 개만 입주권이 나온다 이겁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것은 해당 재개발 이런 사업 구역에 따라 가지고 권리산정 기준일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개별 사업장들마다 확인을 해야 될 문제고요. 두 번째,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입주권은 한 개밖에 안 나온다 이거고요. 또 차별적으로 이 재개발 구역에서는 다물권자라고 해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개의 물건을 갖고 있는 다물권자인 조합원은 입주권이 한 개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물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특정 물건을 한 개 매수하는 그러한 행위는 좀 조심해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입주권이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다만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또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분양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이 가능하고요. 네 번째, 한 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도 입주권은 한 개밖에 안 나오고, 다섯 번째,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도 입주권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다만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에도 입주권은 한 개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혹은 보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과연 몇 평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도 잘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해당 구역에서 평형별 분양 세대 수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평형별 분양 세대 수는 서울시 건축심의가 통과가 되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혹은 투자하고자 하는 그 물건이 해당 구역 내에서 감정평가 순위가 몇 등 정도 하는지를 추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몇 등 정도 하느냐, 그것은 분양 신청을 이제 하게 될 때 확실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 이전에는 추정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이라면 감정평가액 추정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감정평가액 추정 분석, 순위 분석 이런 것은 굉장히 이건 좀 전문가적 해당 구역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되어 있다거나 눈썰미가 좀 있어야지 이렇게 좀 이 감정평가액 추정 순위 분석을 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제가 그동안은 이 유튜브 제 채널에 감정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동영상을 올려놓았으니 한번 관심 있으시면 참조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자기 감정평가 순위가 과연 원하는 평형대까지의 분양세대수 이내에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그리고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감정평가의 순위가 원하는 아파트 분양세대수 이내에 포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분양신청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서 이 변동의 소지는 이제 약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평형에 확실하게 안정권에 있는 순위인지 아니면 안정권인지 경계 순위인지 혹은 약간 불안한지 이런 것을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추가 분담금은 얼마나 될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이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때 자기 물건으로 원하는 입주권을 받게 되면은 얼마의 추가 분담금을 내게 될 것인지 그때 조합원 분양 신청할 때 확실하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분양 신청 이전 단계라고 하면 입지가치라든가 사업성의 수준이라든가 물건의 종류 혹은 땅의 면적 등에 따라 가지고 이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추정 분석만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입지 같은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이제 조합원 분양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사업성이 훌륭한 입지 구역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감정평가액을 높게 책정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핵심 입지이면서도 또 사업성도 훌륭한 입지다. 예를 들면 반포 주공 1단지의 1, 2, 4주구라든가 혹은 뭐 성수 전략정비도 사업성도 좋고 핵심 입지죠. 또 잠실 주공 5단지 혹은 한남 뉴타운의 4구역, 5구역 이런 곳이 이제 핵심 입지이면서 사업성도 뒷받침이 되는 그러한 입지들인데, 이러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조합원 분양 가격은 낮게 책정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리고 감정평가액 또한 높게 책정을 해줄 수 있는 룸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몇 평 아파트를 분양 신청해서 받느냐에 따라서 추가 분담금은 이제 변동이 되게 되는 것이죠. 33평을 받을 것이냐, 대형평형을 신청해서 받을 것이냐, 1+1 혹은 1+1+3가 이렇게 자기 물건에 따라 가지고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평형대가 이렇게 막 굉장히 이제 좀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어떤 평형의 아파트를 신청해서 받아가느냐에 따라서 추가 분담금은 변동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가치 대비 싼 것인지 비싼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실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재개발 지역의 프리미엄이다 라고 하면 매매 가격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것을 프리미엄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요. 감정평가를 하기 이전 단계에서는 그 프리미엄이 추정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정평가 이후가 되면은 프리미엄은 일률적으로 확정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평 이후에는 뭐 특별하게 싼 물건도 특별하게 비싼 물건도 판단하기가 이제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감정평가 이전에 가치 대비 가격이 싼 그런 물건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공부, 인사이트가 중요합니다. 감정평가액 추정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동일한 감평액이라면 매매 가격이 낮을수록 좋죠. 당연하죠. 반대로 매매 가격이 비슷하다면 추정되는 감평액이 높은 것이 좋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볼 줄 아는 그런 이제 눈매가 이제 필요한 것이고요. 세 번째, 감정평가액은 사업성의 수준에 따라서 1차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이제 태생적인 사업성의 수준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사업성의 수준에 따라서 이제 감정평가액이 1차적으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는 개별적인 물건의 여러 요인에 따라서도 감정평가액은 이제 차별성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특정 구역 내에서 공동주택, 빌라, 연립, 아파트 이러한 공동주택이 비공동주택에 비해서 땅 면적당 감정평가액은 높은 것이 거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주택이 비공동주택에 비해서 감평액이 얼마나 더 높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구역의 여러 특성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문제가 됩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동주택, 빌라의 땅 한 평당 감정평가액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것에 비해서 2배 정도 수준으로 감정평가를 많이 받았다라고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온 바가 있죠. 이러한 것은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가 단독주택, 상가주택 이런 것에 비해서 얼마나 땅 한 평당 감정평가액이 높은지는 구역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매매거래 사례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투자 수익률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한 측면인데요. 투자 수익률은 이제 뭐 입주 시에 뭐 매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중간에 매도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총 투자분의 매도 가격에 이제 대한 내용인데, 이 레버리지 활용에 따라서 투자 수익률은 당연히 이제 많은 변동이 되는 것이고, 재개발 초기 단계에 투자할수록 투자 수익률은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초기 단계에 투자를 하게 되면 입주할 때까지 시간은 많이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재개발 지역에서는 인허가를 통과할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씩 가격이 점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우리가 그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률은 입지 가치가 훌륭하게 변할 지역에서 가격이 저렴할 때 투자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과연 입지 가치가 훌륭하게 변화가 될 것인지 이러한 것은 지속적으로 많은 공부를 계속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감정평가액이 확정이 되고 또 분양 신청 이후 이제 높아진 가격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 안정적인 이제 투자가 되겠죠. 다만 이렇게 이제 모든 간평액이 확정되고 분양 신청도 끝난 다음에 투자를 하게 되면 매매 가격 자체가 이제 높아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 투자 수익률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낮아진 상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구역의 사업성 수준 및 개별 물건의 가치 평가를 잘 할 수가 있다면 가치는 높은데 좋은데 시세 반영이 덜 된 구역 혹은 물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 5번째 같은 경우가 어렵지만 재개발 투자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요약을 해보면 첫째, 재개발 소액 투자는 부동산 재테크의 첫걸음이자 훌륭한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인식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본인에게 최적화된 물건 중에서 가치 대비 저렴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인사이트, 통찰력이 중요하고요. 네 번째, 감당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이제 좋은 젊었을 때 이제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제 정비사업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5가지 핵심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얘기해주는 북두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